예, 잘못하고 있다 5.2. 바로 요 잘못하고 있다 5.2를 이제 왼쪽으로 이 보내는 작업을 대통령실이라든가 예, 관료들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윤 지지율 대선 득표율에 근접했다.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 가장 이 보기를 바라는 원하는 그런 뉴스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제 정말 그 질국의 시간 30%도 막 깨지고 28, 29로 막 지지율이 내려갈 때 물론 지지율이 전부는 아닙니다. 지지율 숫자 자체가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제가 누차 강조를 드렸습니다만은 그래도 지지율이 하나의 트렌드가 형성이 될 때는 그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락 추세를 보인다거나 상승 추세 이거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 상승 추세일 경우에는 무엇 때문에 상승 추세를 보이는지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을 해가지고 더 그것을 발전시키고 보강을 시켜야 되고요. 하락으로 꺾여가지고 영 민심이 이렇게 그 시선이 이렇게 우호적이지 않다라고 할 때는 그 원인, 배경 이런 것을 대통령실에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캐치를 해서 그것을 역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히든 카드를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추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이제 대선 득표율에 근접을 했다 하는 얘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참 이제 슬슬 드디어 이렇게 나오는 얘기구나. 일단 저거부터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긍정평가가 44.5, 이제 거의 45%까지 접근이 됐죠. 48%대의 대선 득표율이니까 이제 거의 얼추 대선 득표율에 근접을 했다라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부정평가도 58, 59에서 54로 내려갔죠. 네. 긍정평가 44에는 매우 잘함이라고 하고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분들이 33, 전에보다는 많이 낮았다라고 다소 잘한다라는 게 12평가는 이 중에서 구분을 해본다면 매우 잘못하다는 아주 극강 NTV 세력이 49, 잘못하고 있다 5.2. 바로 요 잘못하고 있다 5.2를 이제 왼쪽으로 이 보내는 작업을 대통령실이라든가 관료들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요 매우 잘못하고 있다 49. 요 지금 이재명이 대선 때 받은 게 47.8인가요? 네. 48.6 대 47.8이었죠. 바로 이 49에는 거의 철옹성 같은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요 중간쯤 계획이 있는 5.2%, 요 중간층을 바로 왼쪽으로 긍정평가로 끌어들이는 요런 대국민 소통과 정책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하다 하는 얘기인데요. 밑에가 더 의미가 있습니다. 긍정평가 이유 어떨까요? 결단력 및 추진력이 제일 높습니다. 두 번째가 공정 및 정의, 이 두 아이템이 거의 전부지요. 외교 안보가 9.0, 경제와 민생이 5.8, 부동산 전체이 5.7, 소통이 5.3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결단력 및 추진력, 요게 무엇일까요? 어디서 오는 수치일까요? 바로 민노총 화물연대의 불법 세력과는 타협을 하지 않겠다라고 지난 2주 전에 아주 강력한 법과 원칙대로 민노총을 처리하겠다, 불법 파업을 처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에 대한 그런 호응을 저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노총 세력과는 확실하게 문재인 정부와 차별을 하겠다 하는 것이 상당히 호응을 받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 두 번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과 원칙으로 모든 것을 적응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공정 및 정의, 법과 원칙 다 같은 얘기죠. 바로 문재인 케어라든가 이런 이른바 포퓰리즘 이런 것들은 다소 힘들더라도 원상복귀를 시키겠다. 그게 공정하지가 않다. 우리 재정, 건보 재정이 뻔한데 MRI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퍼주기식 포퓰리즘에 맞춰가지고 허용을 한 거 이거 잘못됐다. 물론 MRI라든가 고가 검사가 필요한 사람한테는 당연히 국가가 다 서포트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의료 쇼핑 또 중국 관광객들에게 퍼주기식 그런 의료 정책은 이거는 100% 잘못됐다라고 공정과 정의에 맞게 하겠다. 이 두 가지가 윤석열
그 민심을 돌이켜 세우는 가장 큰 요인이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부정평가를 한번 볼까요? 예, 경제와 민생 22.6, 직무태도 22.4, 다양한 의견 청취가 부족하다 17.3, 정치개혁 부족하다 12.9, 인사문제 11.9, 외교안보 7.4. 경제와 민생 아무래도 지금 역대 어느 때보다도 지금 뭡니까? 경제가 상당히 사면초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금리가 뭐 아주 나날이 솟고 있는 것이죠. 자이언트 스텝, 뭐 빅 스텝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래서 은행이라든가 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사람들이 아주 작년보다 올 상반기보다 지금이 훨씬 더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경제와 민생이 저렇게 가장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무태도는 뭡니까? 뭔가 좀 이렇게 검사 출신 그 티를 낸다, 좀 뻣뻣하다, 뭐 그런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네, 정환이님, 민족중우님, 꾸정감님, 사계절님, 김송님도 적었네요. 맞아요. 결단력과 추진력이죠. 원희룡 장관도 칼을 뽑고 민노총의 싹을 뽑으려고 하고 있으니 응원합니다. 우리 사계절님.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오지 못하면 공직자들도 의변한답니다. 김송님. 네. 터미니스님 지금 들어오셨군요. 안녕하세요. 김박사. 좋아요 누르고 시청합니다. 우리 터미니스님 어서 오십시오. 네. 큐팅했군요. 지금 들어오신 게 아니라. 네. 경제는 세계가 모두 가려니 좀 힘들겠죠 하는 얘기 그렇습니다. 예, 지금 말씀드린 것은 뉴시스가 의뢰를 해서 거의 45%에 근접했다. 45% 근접이라는 얘기는 대선 득표율에 이제 글쎄요. 저는 연말 다음 주가 이제 한 해의 마지막이죠. 아니면 1월 그 첫째 주, 늦어도 둘째 주에는 대선 득표율 48.6에 저는 다 올라선다고 봅니다. 예, 지금 연말 연초에 남아있는 이 이슈들, 재료들을 보면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더 있다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제 대선 득표율에 올라갈 일은 여러분들이 이제 곧 보시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네, 세 번째 이슈로 들어가기 전에 만평을 살펴보겠습니다. 만평 보시죠. 네. 내가 여야 단물 빨아먹는 보따리냐 하는 얘기네요. 내가 여야 단물 빨아먹는 보따리냐. 예, 국힘과 민주당이 예산안 보따리를 거기다가 축, 빨대죠. 빨대를 꼽으니까 예산안이라고 하는 예산안이라는 게 무생물이지만 생물로 지금 이렇게 치환을 한 것입니다. 야, 내가 여야 니들 아주 싸움 때문에 이게 아주 만신창이가 됐다라고 하는 단물 빨아먹는 보따리냐라고 예산안이 두 정당에게 언짢은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아주 뭐 코믹하죠. 예, 자, 상상력을 발휘하는 화백의 그런 그 재치 이런 거가 평가를 할 만합니다. 네, 두 번째 만평까지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닥터 카풀, 어제도 바로 이 시간 김동원의 하이파이브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민주당의 비례대표 신현영, 치과의사 남편도 태우고 이태원 현상 신세 좀 질게요. 참, 그런데 저 신현영 의원, 글쎄요, 참, 의사로서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저 지금 참 누울 때를 보고 발을 뻗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태원에서 백수십 명이 지금 쓰러져서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밤 12시면은 거의 뭐 사망자가 140명, 50명으로 늘어나는데 그거를 나 태우고 가세요라고 국회의원의 이 뻘짓을 하나요? 아주 최악의 갑질이라는 그 표현이 뭐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지금 만약에 결과론이지만은 저 신현영이 우리 집으로 와서 나 좀 태우고 가세요. 그리고 거기에 또 치과의사인 남편도 싹 태우고 가면서 최소한도 국민의힘 그 대변인단의 얘기로는 최소한도 40분 이상이 지체가 됐다 하는 얘기인데 만약에 신현영이 저런 만행을 안 저질렀으면은 가서 저 닥터 어제 말씀을 드렸죠. 아주대 이국정 교수가 사정사정해서 닥터 헬기를 구입했듯이 저거 닥터 차라는 얘기는 이 안에서 응급 환자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이지만 몇 명의
그런 그 생존자는 더 낼 수가 있지 않았나 하는 게 아쉬울 뿐이죠. 예, 유족 입장에서는 정말 얼마나 이 원통하겠습니까? 저 사람이 이 만행만 안 저질렀으면 우리 애가 살 수도 있는데, 물론 결과론이지만은, 예,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런 최악의 겁질이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살지 죽을지 더 생존자를 낼지 이거는 뭐 아무도 모르고 그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이건 뒤바뀔 수가 있습니다만은 정말 1분 1초가 아까운 그런 촌각의 시간에 저렇게 40분 50분을 지연을 해서 여기 우리 집에 들렸다 갑니다. 들렸다 가세요. 나도 갈 테니까. 아니 왜 택시 타고 갈 생각은 못하죠? 참, 예, 굳이 저렇게 국회의원의 그 티를 내고, 어제도 말씀드렸죠. 그 와중에 또 사진을 또 찍습니다. 사진을, 예, 이렇게 눈을 앞에 이렇게 그 카메라에 보면은 정말 이거는 연출된 사진이라고 그러니까 뭘 이렇게 현장에서 하는 그 척을 한 것이죠. 하는 척을 하고 사진은 당연히 찍어달라고 해서 찍어준 거죠. 아주 어목했던 상황에서 누가 저 사진을 찍으려고 하겠습니까? 요거 좀 사진 좀 찍어주세요. 바로 저 사진입니다. 예, 눈을 카메라에 마주치지를 못하는 것은 저 사람도 당연히 사람인 이상 눈을 마주치지는 못했겠죠. 마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뭐를 이렇게 들여다보는 모습을 찍어달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저 앞에 보십시오. 서울특별시 긴급구조라는 그런 그 글씨가 있는 저 차 그 옆에 헬멧을 쓰고 우왕좌왕하는 저 모습에서 더 기가 막힌 게 딱 15분 있다가 현장에 15분 있다가 보건복지부 장관 차를 타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중앙의료원에. 예, 저 현장에는 15분 머물렀다는 얘기입니다. 15분 동안에. 그래서 15분간 당신 뭐 했냐라고 하니까 무슨 긴급 구조를 하는 누구한테 지금 상황에 대해서 물어서 알고 있었다. 예. 그게 긴급 구조를 한 명이라도 더 구조를 해야지 그 사람을 붙들고 지금 어떻게 되는 상황이냐고 이 본인이 물어보면 그게 사태 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 현장에는 이 의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가면 갈수록 구조에는 더 애를 먹인다 하는 119 구조단의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최악의 갑질이라고 본인이 억울을 한 내가 어떤 의미에서 최악의 갑질이라는 얘기에도 본인이 자초를 했다. 그리고 또 거짓말까지 한 것이죠. 예, 우리 집에 온 게 아니라 시내 모처에서 만나서 갔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저 닥터카의 동선을 보니 저 사람이 사는 그 집 앞으로 동선이 갔다라고 하니까 집으로 오세요. 나 태우고 가세요. 라고 해서 가보니까 혼자가 아니라 남편까지 탔다는 거 아닙니까? 남편이 치과 의사인데 치과 의사를 도대체 왜 데려갔냐 그러니까 치아 감별로 사망자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데려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어요. 참, 예, 저 이태원 참사 현장에 나도 있었다라고 하는 저 비례대표 의원이니까 틀림없이 이제 다음 총선에 지역구를 하나 어디에 아주 손쉽게 당선될 수 있는 지역구를 이제 차지하고 들어가고 싶겠죠. 그러려면 바로 저렇게 이 사고 현장에서 활약하는 자기의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했던 걸로 저는 판단이 듭니다. 네. 유족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정말 얼마나 피가 거꾸로 솟는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네. 그렇군요. 참 저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정말 한심합니다 하는 얘기. 진해꽃님, 보리수님, 소아나무님, 남정의리님, 루카님, 말구순이님. 남편이 사진을 찍어준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그럴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다른 사람 이렇게 이 구조 요원한테 사진 찍어달라기는 참 말이 참 안 나올 테고 남편을 데려갔으니 그러면 사진 찍기 위해서 남편을 데려갔나요?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사진이 필요한데 거기에 들어가서 이것 좀 사진 찍어주세요 라는 건 차마 사람 된 도리로 차마 얘기를 못하니까 사진을 찍을 사람이 필요했다. 그래서 남편을 데려가면은 이 사람이 뭐냐 하면 치과 의사다. 글쎄요. 참 그렇습니다. 예, 만평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우리 스패너님, 또 금비님, 또 우리 모든 스패너님이 저를 위해서 구독자 배가 운동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중간쯤에 들어오신 분들은 제 말씀 끝나지 무섭게
좋아요를 눌러봐 주시고요. 아까 여러분들 계시죠?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 깜빡하신 분들, 예, 구독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남편 찍사 확인되었습니다. 남정의님, 남편이 찍은 걸로 확인이 되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군요. 팩트입니다. 이만식님, 드라큘라 치과 의사라네요. 민족정우님, 찍사가 확인되었으면 남편, 그렇군요. 네. 역시 여러분들 참, 예, 이 시사에, 예, 아주 빠르십니다. 그리고 밝고요. 네, 여러분들이 아주 그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굉장히 그 준비를 많이 할 수밖에 없고요. 예, 팩트가 아닌 거를 제가 함부로 얘기를 할 수는 없던 것이죠. 그리고 1인 유튜버하고 이 저하고는 뭐 다릅니다. 1인 유튜버는 사실은 뭐 책임을 질 필요도 없고 이 썸네일이라든가 이런 게 자극적이고 눈에 띄는 뭐 이런 색깔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 오직 네, 구독자 수와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이 김동원의 하이파이브는 엄연하게 이 아시아 투데이라는 중견 언론사의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예, 언론사의 품위와 언론사의 품격 이런 것, 팩트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시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유튜브에 비해서 뭔가 조금 썸네일도 좀 이렇게 눈에 확 띄고 난리 났다, 뭐 아주 망했다 하는 얘기 이런 것도 가끔씩 섞고, 네, 이런 것도 그런 거를 하면은 당연히 또 구독자라든가 이런 거는 더 빨리 올라가겠죠. 네, 이게 뭐지? 뭐가 뭔데 난리가 나고 망했다. 예, 어느 저 유튜브 채널로 보면은 이재명과 문재인은 지금 수백 번 죽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수백 번 망하고 수백 번 죽고, 예, 닭이 처한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네, 좋습니다. 만평과 구독 여러분, 예, 그 구독자 배가 운동까지 말씀을 드렸죠.